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건 사실은 몇 년 안 됐고요. 실명으로 활동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선수들도 이걸 왜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워라밸만 하고 누구나 다 아는 말이거든요. 사실 컨텐츠가 너무 과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 프로젝트인데 발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현재 홍보대행사 PR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보람이라고 하고요. 브런치를 중심으로 마케팅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건 사실은 몇 년 안 됐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쯤부터 제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뭐 업무적으로 글을 쓴 건 사실 되게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 이제 업무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대외 활동 관련돼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실제로 신문에 나가는 기사를 썼어야 되는 순간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사 쓰는 법부터 배워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은 한 커리어 처음부터 글쓰기랑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실명으로 활동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명을 지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글 쓰는 것 외에 또 스포츠 외에 좋아하는 게 영화예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주인공 이름이 이제 브루스 웨인이어서 그냥 주인공 이름을 따서 브루스라고 지었고 보람에 이제 BR이 들어가서 스펠링이 또 잘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브루스라는 필명을 자연스럽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터라는 직업은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는 은퇴할 때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는 사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연히 정확하게 카피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연히 봤던 어떤 그런 표현 중에 마케터는 우주선을 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사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케터라는 직업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는 뭔가 계속 탐구해야 될 게 있고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있고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고민과 생각과 공부들이 저를 더 즐겁고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거는 KBL 담당해서 이제 채널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 마케팅 진행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어떤 스포츠 중심의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로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뭘까? 진짜로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제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멋진 플레이를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 그거는 중계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좀 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선수들한테 예능 같은 컨텐츠도 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채널 15야나 먹방하는 컨텐츠처럼 선수들 데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아니면 선수들 데리고 예능 게임도 시키고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선수들도 이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사실 농구랑 관계없는데 이걸 왜 시키냐라는 이제 약간 KBL 마케팅 팀의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이제 실무자 한 과장님이 저희를 되게 믿어주시고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가닉 100만을 찍는 콘텐츠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팬들도 이제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선수들도 이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자기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또 이제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이랬던 선순환 구조로 이제 프로젝트가 마감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X세대 분들이 Z세대한테 갖고 있는 오해는 이 친구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워라밸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누구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가 일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도 명확하게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 이게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선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 제기나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뭔가 타협점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것도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구자철 선수랑 이창용 선수가 이제 캠핑을 가서 이제 촬영하는 콘텐츠를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예전에 이제 월드컵 때를 기억을 하면서 약간 그 선수들이 당시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주장이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달고 뛰는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뛰어? 라는 말을 한 게 저는 좀 큰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고생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아니까 좀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좀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스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방법론,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저도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뭐 광고는 어떻게 설정을 하지, 이런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핫하지, 요즘 뭐 어떤 게 트렌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도 당연히 보고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사람들은 지금 이런 2024년, 2025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있지? 나랑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특정 툴은 사실은 되게 껍데기 같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성과가 좋더라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뭔가 브랜드나 어떤 기업의 자산으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뭐 책으로 이거를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간접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다 뻔한 말 아니야? 자기계발서에 써 있는 말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단순한 이론이지만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업무 환경에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풀어내는 거는 나만의 해석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저만의 어떤 그런 본질을 공부하고 또 그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또 저만의 어떤 표현으로 해석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좀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받고, 사실 글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되게 힙한 것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너무 과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다른 컨텐츠, 희소한 컨텐츠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얘가 뭐 기업이나 혹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글쓰기가 너무나 중요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사실은 영상이라든지 어떤 툴들은 사실은 자동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리지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텍스트 중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시 한번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과감하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 프로젝트인데 책 한 권 쓰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단행본 하나 내는 게 저는 큰 목표고, 기초가 없고 마케팅으로 업무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마케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제가 뭔가 인풋이 있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책으로서 만들어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생각하신 책 제목 있으신가요? 제 그 브런치에서 그 쓰고 있는 책이 브루스의 영감 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노트라는 이름이 사실은 자유도를 많이 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쨌든 저의 생각들을 나누는 거니까 브루스의 영감 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책을 한 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안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점에 있는 약간 뭐라고 발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당연히 이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각각의 실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선한 컨텐츠 또 선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내가 혹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헬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글은 아침에 써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6시 반부터 출근하기 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빼서 그 시간을 이제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침에 더 뭔가 고요하고 그런 순간을 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